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바바제 타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띠별로 신축년 운세를 동양학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가지의 띠가 있으므로 그 숫자가 많은 관계로 6개씩 음양으로 구분을 해서 자축, 인묘, 진사 6개 그룹을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이전에 신축년에 대한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12지지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의 의미가 하얀색 소라, 우리 정서에는 조금 겉도는 성향이 있죠. 어쨌든 신축년 하얀 소의 이미지는 우리 내면의 세계, 정신적인 세계 이런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신축년이라는 해에는 그런 내면의 음적인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우리 내면의 정신적인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부분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하는 한 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띠별로 쥐띠부터 해서 뱀띠에 이르는 순서대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쥐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이 주역 개상을 나타내는 주사위가 됩니다. 이것을 던져서 전체적인 쥐띠들의 신축년 테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년 쥐띠 분들에게는 여기 보이시나요? 손깨와 간깨가 떠 있습니다. 신축년 쥐띠 분들의 주역 개상으로서는 산풍고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쥐띠 분들이 그러한 운명을 닥칠 거라는 것이 아니고, 이 타로의 조언처럼 전체 쥐띠 분들에게 전하는 조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언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일도 있지만 참고 견뎌야 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신축년에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너무 원대한 것은 이 신축년이라는 해는 음의 해라고 했습니다.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에 비교하면 여성으로 보죠.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서 이 쥐띠에 해당하는 분들은 올해에 너무 지나친 소원 같은 것을 허황되게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애정 문제, 금전 문제가 되겠죠. 애정 문제에서도 다소 장애가 있지만 내가 노력을 하고 나 자신을 많이 낮춘다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삼풍고깨를 받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배로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없도록 특히나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6살 병자쥐띠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살 병자지띠는 이상이 좀 많이 높습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을 늘 하고 안본지적으로 살긴 하지만 나의 DNA 속에는 상당히 높다란 정신적인 세계, 또 우주에 펼쳐지는 좋은 기운을 받는 안테나와도 같아. 자, 우리가 속된 말 중에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데, 조상의 기운을 많이 받는 연령이 병자지띠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신축년 한 해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 해가 됩니다. 자, 병자라고 하는 이미지는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하는 이런 속담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노력을 배가한다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에 38살 갑자지띠를 보겠습니다. 이 갑자지띠는 항상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 하는 게 됩니다. 자, 이 갑자지띠는 한마디로 말해서 리더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갑자지띠는 다른 지띠보다는 좀 더 스케일이 큽니다. 현실적인 스케일을 말을 합니다. 현실적인 스케일이 크고 또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고 또 특별히 애정운에서 대단한 발휘를 하는 한 해가 됩니다. 우리가 별의 기운으로 본다면 갑자쥐띠는 칠적 금성에 비교가 됩니다. 칠적 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과 애정운에 상당히 민감하고 그것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8살 갑자생 쥐띠는 신축년 한 해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는 내 위치가 견고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은 50살 임자쥐띠를 보겠습니다. 50살 임자쥐띠는 많이 현실적이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에만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50살 임자쥐띠는 이성 간의 인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나이가 50이라 하지만 나이를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에 따라서 특히나 이성과의 교제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 신축년 한 해는 또 다른 애정 문제가 또 남몰래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스스로 많이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사람들과 유대감이 뛰어나고 그러한 것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구설이라든지 이런 나를 중심으로 좋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만 그것을 불식하고라도 내 자신을 올해는 많이 돋보이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됩니다. 자, 62살 경자생 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가정적이죠. 많이 가정적이고 특히나 자식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남다르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해결사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매듭을 내 아니면 해결 지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내가 중심적으로 가족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나와 함께
무엇을 해보자 하는 이런 그 제의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이에 못지않게 활발해지는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날의 허물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조언을 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2살 경자생 띠덕띠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건강에 많이 유의를 해야 합니다. 내 주변을 둘러싼 벽이나 담이나 이런 울타리가 튼튼할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웃과 나와의 경계가 담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건강입니다. 나의 건강이라는 것은 나의 울타리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이 경자생 쥐띠에게는 그러한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대체적으로 병자생 쥐띠나 갑자생 쥐띠나 임자생 쥐띠나 경자생 쥐띠나 이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다들 실속 있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쥐띠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자, 신축년인데 소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에 소가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소띠는 대체적으로 올해가 날삼재에 해당합니다. 날삼재에 해당하지만 이 정축이라는 신축이라는 이 한 해에는 뭔가 내가 씨 뿌리고 매듭 열매를 거두는 그런 매듭 짓는 일을 꼭 해야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주역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개가 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건위천을 나타냅니다. 자, 건위천이라는 것은 높은 하늘을 얘기합니다. 기상이 높고 뜻이 크고 또 모든 것이 내 위주로 책임 있는 한 해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책임 의식을 느끼시고 책임에 맞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신축년 소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크게 와닿는 운이 크게 와닿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가 소하고는 이렇게 합이 되어 들어옵니다. 자축합이라고 해서 은밀한 거래, 또 남 모르는 나만의 이익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남이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25살 정축년생 소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살 정축 소띠는 정신적인 세계가 상당히 순수하기도 하고 또 뜻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뜻을 가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소속이 되어 있다면 정신세계에서 한 단계를 오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게 신축년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5살 정축생은 삼벽 목성인입니다. 우리가 동양학에 있어서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9자리 별, 북두칠성, 해와 달 합해서 9자리 별이 있습니다. 그 별에 어디에 내가 소속되는가 하니 삼벽 목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남다르게
나의 정신세계에 이런 사이클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촉이 우리가 좋다, 빠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꿈이 아주 명확할 때는 본듯이 명확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다 나의 정신세계가 사이클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자, 삼벽목성을 가진 25살 정축생은 아직 나이가 아주 황금 같은 나이긴 하지만 가정적인 일로 다소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좀 건강이 좀 좋지 않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 또 남모르게 이야기 못할 만한 가정사의 고민 같은 것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혜롭게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37살 을축생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을축생 소띠는 스케일이 굉장히 남자스럽습니다. 책임의식도 강하고 별자리로서는 600금성입니다. 자, 600금성은 600금성의 기운을 올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게 왜 답답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세상 일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럴 때는 나를 도와주는 지의 이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라고 하는 것이 이 하수구를 돌아다니는 더러운 그런 동물이 아니라 지의 이미지라는 것은 은밀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사람, 알게 모르게 그림자와 같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그게 또 뭐냐? 그림자와 같다고 얘기한 것은 바로 우리 지금 제가 상담하고 있는 이런 음양학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살이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런 조언도 들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속에서 내 나름대로 인생을 신중함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는 것이 도움이 되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현재 내가 갑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애정사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을축생 소띠 같으면 애정사가 뭐 사람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분들이 있었을 테고, 또 혹시나 늦깎이로 안 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옵니다. 늦깎이로 좋은 짝을 만나기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에 49 개축생 소띠를 보겠습니다. 상당히 현실주의적이고 그렇긴 한데 이 별자리로는 구자화성에 소속이 됩니다. 구자화성에 소속되는 분들은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다지 숨기고 하는 거 적성이 안 맞다, 이렇게 보죠. 자, 신축이라고 하는 그 기운에서 내가 음적으로 가라앉는 이게 싫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좀 변화를 많이 추구하는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변화라는 건 뭐겠습니까? 직업의 변동, 또 이사라든지, 또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바쁘게 만난다든지, 이런 변화의 경험을 많이 하는 해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그것이 실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나는 운명적인 어떤 그런 덕실보다는 내 스스로가 컴퓨터에 못지않은 현실을 보는 감각에 의해서 덕과 실을 잘 가려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9 개축 소띠 분들은 나름대로 인생 포석을
잘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에 61살 신축 소띠를 보겠습니다. 자, 신축에 신축이 더해지는 상황이죠. 자, 뭐든지 중복되는 것은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 소띠 분들은 별자리로는 삼병목성에 해당합니다. 자, 첫째, 연령도 그렇지만 내 건강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축생 소띠 분들은 올해 건강을 제일 먼저 챙기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건강도 챙겨야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금전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자, 구자화성인 그 신축생은 나의 보금자리, 나의 가정, 이것이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 보이는 한 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들어서 잘 봉합해야 합니다. 자, 지하고 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는 보이는 지가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과 마음의 화합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축생 쥐띠 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살이를 하는데 사람의 마음 또 우리 정신세계 이것을 잘 다스려야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있어도 마음과 마음의 그 벽을 잘 허물고 소통을 잘 해야 편안한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신축년 소띠 운세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랑이띠가 되겠습니다. 신축년 호랑이 해가 나옵니다. 이 신축년을 맞이한 호랑이는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애정운이 가장 대두가 됩니다. 신축년 한 해에는 애정지상주의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호랑이라는 것 자체가 용맹스럽고 양적인 기운이 있지만 신축년의 한 해는 음적인 기운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아주 잘 맞는 한 해가 된다. 자, 주역의 괴상을 띄워보겠습니다. 신축년 한 해를 살아가는 호랑이띠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주역의 얘기로는 택수곤이라는 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택수곤이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잘 지키면 길하다 이렇게 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옛것을 잘 지키라는 것은 만약에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거나 확장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해라 하는 얘기가 됩니다. 옛것을 잘 지키고 현상 유지를 해라. 그리고 호랑이띠뿐만이 아니고 신축년 한 해는 전 국민이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시기다. 그런데 호랑이띠는 그 타고난 양적인 기운 때문에 좀 갑갑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보상의 나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살 무인생 호랑이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자리로는 이흑토성이 떠 있습니다. 이흑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사가 아주 가정적입니다. 여성분이라고 하면 정통파 규숙가입니다. 이렇게도 보고 남성이라고 하면 어머니처럼 자상한 품성을 가진 남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24살 무인생이 신축을 바라볼 때
자, 좋은 배필이나 애정의 그 연결선이 저기서 막 나옵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혼인의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혼인과 연관된 그런 소개팅이나 이런 것이 활발하다. 자, 그런데 그것이 탁 이렇게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그런 소스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면 신축년 한 해에 좋은 배필을 만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36살 병인생 호랑이띠의 상황을 본다면 금년에 운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본다면 대체적으로 운이 괜찮습니다. 운이 좋고 내 나름대로 실속 있는 한 해가 됩니다. 자, 나는 오황토성이라는 그런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황토성이라고 하는 별은 황제의 별로서 독점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독점해야 하고 밖에 나가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야 세상 만사가 편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임금이 잘하면 나라가 흥하고 못하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 양극단적인 성격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나는 만인이 이롭고 내가 좋은 걸 많이 추구하는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36살 병인생 호랑이띠 특히나 남성분들은 이성에게 눈길이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채찍질을 해야 됩니다. 구간이 명간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한 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운세는 애정운 말고는 기복이 없습니다. 자, 48살 갑인생 호랑이띠는 800토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800토성의 기운을 가진 48살 갑인생 호랑이는 어떻게 하면 우연찮게 그 부동산이나 유산적인 것을 접할 수가 있는 한 해가 됩니다.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하고 또 문서나 이런 쪽으로도 연관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48살 갑인생 같은 경우에는 남다르게 포부가 크다. 그러니 그 포부를 좀 답답하지만 잘 참고 견디면 봄을 지나면서 좋은 기회가 오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60살 이민생 호랑이띠입니다. 60살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은 많이 가정적이죠. 가정적이고 분에 넘치는 일을 잘 하지를 않죠. 그리고 실속주의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바깥에 어떤 풍파가 불든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은 잘 지키는 그런 타입들이죠.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본다면 전형적인 보수 그룹이 60살 이민생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민생 분들은 연세에 맞게끔 이 건강 지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병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그 지병이라는 것은 관절계통, 소화기 계통입니다.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어야 되고 내 몸을 잘 보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랑이띠 운세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는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끼띠. 자, 토끼띠는 상황에 따라서 용이 주도하고 같은 음에 음을 더하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남 모르게 내가 일을 많이 꾸미는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그 주역 개상의 조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년을 맞이한 토끼띠 분들의 주역 개상으로는 중풍선괴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바람이 더한다. 자, 이 얘기는 어디까지나 충고의 얘기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바람이라는 것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 존재죠. 존재를 하는 게 좀 무섭지만 바람은 소리 없이 움직인다. 이렇게 그것을 실생활에 많이 귀 기울여 보면, 자, 우리가 도둑을 맞을 때 소리 나게 맞지는 않죠. 남 몰래 도난을 당합니다. 또 사기도 남 모르게 내 정신이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슬쩍하고 당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얄미운 바람의 작용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만 아니면 올해 토끼띠의 운은 대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자, 23살 귀묘생 토끼를 보겠습니다. 운이 올해는 23살의 그 귀묘생은 혼인 또는 직장 여러 가지 인생의 다반사에서 행운의 요소가 막 펼칩니다. 또 이 김여생은 일백수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내가 잘 응대해주고 부침성 있게 한다, 이렇게 사랑받는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극대화가 되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35살 정묘생 토끼를 보겠습니다. 35살 그 정묘생 토끼는 은근하게 달아오르는 타입이죠. 뭐가 달아오르느냐? 내가 누리는 복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불을 피우는데 난로불이 은근하면 그 따뜻함이 오래 갑니다. 근데 활활 타오르는 불은 쉽게 꺼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는 그 35살 정묘생띠 분들은 책임의식이 강하죠. 그리고 또 유행이나 이런 데 민감합니다. 멋을 잘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대인관계에도 그 기술이 뛰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매듭을 풀고 매듭을 맺고 하는 것을 잘 한다. 기회 포착을 또 잘 한다. 이렇게 해서 주변의 모든 분들이 나에게 모여와서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런 바쁜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남들은 사업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 하지만 정묘생 35살 토끼띠 분들은 그런대로 순탄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저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운세를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봅니다. 자, 내가 사록목성이라고 하는 별의 기운을 가졌으니 남다르게 활동적으로 왕성하게, 남들은 전부 다 움직이지 않는데 나는 왕성하게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나에게 좋은 일도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7살 을묘생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47이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입니다. 그러니 금년 신축년에는 남 모르게 내가 그 자산 관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산 관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보게 되죠. 그 재테크 개념으로 본다면 그 돈의 길목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돈 투자를 하는 만큼 내가 이익을 많이 버는 한 해가 된다. 그래서 47 을묘생 그 토끼띠 분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많이 챙기는 신축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59살 계묘생 토끼띠를 봅니다. 자, 일백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은 59살 이분들은 생활 환경에 좋은 물을 자주 만나는 곳에 있다면 올해는 운수가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내가 접하는 물이 감당할 수 없는 물이면 물의 자연재해를 특히나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용적인 물로 본다면 수도국이라든지 또 그 사우나라든지 이런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물이 실용적인 물이 있는 곳이 많은 곳에 내가 있다고 하면 운세가 좋아지지만 하천가에 산다든지 좋은 별장인데 물가에 있다든지 또 물의 범람이 한 번씩 생기는 동네에 산다든지 하면 올해에 이 계묘생 토끼띠 분들은 물의 수해를 크게 겪게 된다. 또 그것이 겹치는 데서 건강도 아주 안 좋아집니다. 토끼는 물을 만나면 아주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연령에 맞지 않지만 그 로맨스 그레이 같은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러한 곳에 내가 잘못 선택을 하면 한 해가 수해를 만나는 해가 됩니다. 이 물과 연관된 것과 이 애정사 이런 것을 많이 조심해야 되는 한 해가 된다. 그리고 이 물은 우리 감정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토끼띠 모든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감정에 흐르는, 우리 몸속에 흐르는 물, 이것을 수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끼띠는 마치겠습니다. 자, 용띠의 모든 분들이 신축년 한 해를 만났을 때 전체적인 운세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은 닭띠와 합이 좋습니다. 진유합이라고 해서 닭이라는 상징을 끌어들이면 금전적인 이익을 상당히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신축년을 맞이해서 주역의 개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역의 개상으로는 수택절이라는 개상이 떠 있습니다. 수택절이라고 하는 것은 참아야 한다 하는 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만 특히나 그 신축 한 해를 맞이하는 용띠 분들은 그러한 것을 설정을 해야 한다. 그 삶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사는 것이 좋다. 이 부분까지만 하고 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건금 전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용띠분들은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경진생 22살 경진생 용띠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자화성이라고 하니 자, 별의 기운이 최고 정점에 와 있습니다. 성격이 밝고 명랑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22살 경진 용띠는 그 기술적인 용이죠. 그래서 뭔가 세상살이에 내가 갖추고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갈고 닦고 연마해야 합니다.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나는 뭐 계산을 잘한다 이러면 회계계통으로 갈고 닦아야 할 것이고 뭘 잘 만든다 하면 그 만드는 쪽을 갈고 닦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신축년 한 해는 나의 멘탈적인 부분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선정이 잘 되면 신축년 한 해에 큰 보람을 가질 수가 있다. 자, 22살 용띠 분들은 개천에서 용이 나느냐, 용이 나지 않고 지렁이에 불과하느냐 하는 것은 신축년 한 해를 보내는 본인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애정사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 나이지만 애정사보다는 나 자신을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34살 무진용띠 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이 34살 무진용띠 분들은 나보다도 내 주변이 좋다, 울타리가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구성의 별로는 삼병목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 한다면, 잘 부른다면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타입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올해 다들 힘든다는데 노래 부르라는 것이 아니고 소리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동차에도 엔진 소리에 돈 투자를 하고 문 닫는 소리에 돈 투자를 하는 소리의 혁신이 일어난 지 오래 전에 그렇게 됐죠. 소리가 돈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살 무진용띠 분은 신축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소리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유튜브나 이렇게 하는 것도 영상이긴 하지만 다 이게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소리를 못 듣고 살은 거죠. 그 장르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우주 영역만큼 넓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4살 무진용띠분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 소리에 뭔가 내가 집중을 해서 나에게 맞는 사이클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46살 병진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별자리로는 600 금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고 인내해야 하고 이 병진용이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 품는 용이 되죠. 나의 말이 바로 법이다. 또 내 말에 엎조리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나는 어디 가든 한 말빨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내가 무엇을 이익되는 것을 찾고자 하면 쉽지가 않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노력을 퍼붓는 타입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46살 병진용에게는 올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돈 문제입니다. 돈을 탐을 내거나 또 돈과 연관된 문제, 이런 것이 나를 괴롭히는 한 해니 돈 문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잘 건드려야 할 문제가 된다. 그것 아니면 대체적으로 운은 좋게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58살 갑진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 갑진용띠. 지금 58일 정도면 남녀가 공이 우리나라 경제의 선봉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금전 운도 좋고 또 대체적으로 운세가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별자리가 구자 화성으로 보니 사람에 따라서 심장이 좋지 않은 분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58 갑진 용띠 분들이 가장 사는 것이
건전하다, 좋다, 복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축년 한 해는 나의 멘탈적인 부분, 신앙도 좋습니다. 어떤 접목을 잘 하신다면 한 해를 슬기롭게 넘어가는 한 해가 되기도 하고, 보통 지금 연령으로 봐서는, 연세로 봐서는 다 가정의 가장들이죠. 그러니 거느리는 식솔이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식솔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애정 문제 이런 것이 돈독해지는 신축년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70살까지 마지노선을 정했는데요. 자, 70살 임진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진용은 올해 물을 만난 거죠. 자, 용이 사막에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도마뱀이가 됩니다. 그런데 황하의 용이 있으면 그건 용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생 용띠는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축년 이 한 해에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어떤 환경에 내 자신을 잘 포국만 한다면 나의 시대가 오지만, 내가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온갖 병이 다 생기고 좋지 않다. 물론 연세를 봐서도 건강을 많이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좋은 환경으로 가면 늦깎이에 내 세상을 만나는 것도 임진생 용띠의 숨겨진 행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임진생 용띠 분들은 신축년 한 해에 내가 뭔가를 잘 심어야 됩니다. 정초에 잘 심어서 또 좋은 환경에, 그것이 잘 자라는 환경에 내가 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결실을 크게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신세계를 관장합니다. 우리 감정이죠, 감정. 사람의 마음, 감정. 이런 것에 큰 획을 긋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봅니다. 자, 오늘의 끝으로는 이 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뱀에게는 원숭이가 서로 물고 뜯는 관계이긴 하지만 원숭이가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합의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자, 신축년 뱀띠 운세를 주역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 분들이 신축년을 맞이하는 조운으로는 풍산점괘가 떠 있습니다. 이 풍산점이라는 점괘는 점차적으로 나아진다, 길하다 이렇게 봅니다. 겨울보다는 봄이 좋고, 봄보다는 여름이 좋고, 여름보다는 가을이 더욱 좋다. 이러한 길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을 좀 더 한다면 이 뱀띠 분들은 대체적으로 운이 좋은 뱀띠가 있고 또 그 자리에 답습하는 뱀띠가 있고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21살 신사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21살 신사 뱀띠는 은행이 방정합니다. 요즘 21살 깨똥벌거지죠. 천지분간을 못합니다. 그런데 21살 신사생 뱀띠는 아주 깍듯합니다. 용모 단정합니다. 100%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랑을 받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별자리의 기운으로는 800토성이 떠 있습니다. 자, 800토성이 떠 있으니까
연령으로 봐서 이성의 눈을 뜨고 이성과 접촉할 수 있는 연령이 되죠. 그래서 이성의 유혹이 많이 들어옵니다. 애정운이 남다르게 발달을 했다. 그래서 정초부터, 아니 곧 다가오는 연말연시부터 그 애정운의 공세가 들어옵니다. 애정의 쓰나미가 덮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애정의 환란에 빠진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신청서가 줄을 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때 아니면 또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21살 신사뱀띠는 좋은 사람을,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33살 기사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뱀. 자, 33살이면 한참 활동을 할 나이죠. 한참 활동을 할 나이고, 또 이 기사뱀은 따르는 사람, 나의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특히나 SNS 상에도 내가 뭔가를 띄운다면 많은 팬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생 이 뱀띠 분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트렌드를 보는 그 안목이 뛰어나죠. 그래서 신축년 한 해에 그러한 것을 잘 펼친다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됩니다. 부동산이나 이런 큰 단위의 돈은 아닙니다만 사소하게 작은 돈, 이런 것을 굴리는 데는 남다른 시대 흐름을 읽어내는 안목으로 인하여, 또 촉으로 인하여 그런 것을 잘 챙기는 한 해가 됩니다. 자, 45살 정사생 뱀띠를 보겠습니다. 이 45살 그 정사생 뱀띠인 경우에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죠. 그래서 욕심이 좀 과한 타입이 많습니다.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날아가는 것도 내 거다 하는 이런 의식만 좀 버린다면 올해는 그런대로 평탄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사라고 하는 이 뱀의 기운이 심상치 않습니다. 애정의 편력이 대단한 경우죠. 45이면 우리가 산에 단풍이 아주 붉게 물드는 시기다. 요즘은 10년은 다 젊게 사니까 45은 옛날에 45이 아니죠. 아직은 청춘입니다. 그래서 금년 신축년 해운에는 혼자 사는 분들이 외롭지 않는 한 해가 된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사생 뱀띠분들은 올해 애정운도 좋고 금전운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금전을, 내가 원하는 금전의 액수를 만들려면 노력을 배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자, 57살 을사뱀을 보겠습니다. 57살 을사뱀은 올해 운이 많이 좋습니다. 모든 것에서 다 좋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나 돈을 만드는 재주가 좀 뛰어납니다. 남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곤란한 부분에는 잘 빠지고 내가 끼어야 될 부분에는 내가 끼어서 막 해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금전적인 이익을 많이 보는 한 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상의 덕을 많이 입는 한 해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조상 덕을 많이 볼 수 있는 안테나를 가지고 났는데
올해 신축년해에 그러한 작용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 내가 미신적인 요소도 많이 가미하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기운의 음덕을 많이 보는 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끝으로 69살 개사생 뱀띠 분들을 보겠습니다. 인생이 이 69살 개사생 뱀띠 분들은 인생이 끝이 없습니다. 이 연령으로 본다면 뭔가 안정이 되고 머물러야 할 연령이지만 이 69살 개사생 뱀띠 분들은 그렇지가 않다. 어디론가 또 나의 삶의 목표, 그것을 위해서 신축년 한 해도 전진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꿈을 가졌는데, 하지만 안락하게 살고자 하지만 사람이 두 손 두 발을 묶어 놓고 살 수는 없죠. 그러니 그러한 일을 또 만들어서 나의 발전에 관계되는 그 일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자, 이 개사라고 하는 이 뱀띠 분들은 이흑토성이라는 실용적인 별을 가지고 났습니다. 그래서 까다롭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 품성에 그 덕을 많이 내가 챙겨 찾아낼 수가 있다. 내가 예전에 베풀었던 자선이 올해는 그것이 복으로 되어서 돌아온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베푸른 덕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봅니다. 콩 심은 데서 제크가 올라가는 콩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한 해가 올 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지만 건강적인 면에서는 소화기 계통 또는 호흡기 계통 양쪽 다 취약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상과 같이 띠별로 알아보는 신축년 한 해를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